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취재봉입니다.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시장에 관한 그리고 사람에 관한 관점에서 짤막하게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 저성장, 국가적으로는 저성장, 소비자는 저소비 시대라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변화의 근본 원인은 저는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사람을 중심으로 융합 디자인이라는 걸 해왔는데요.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는 그동안 생각을 만드는데 대중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복제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왔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에 따라 자기 생각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류가 이 스마트폰을 들므로써 완전히 다른 어떤 생활 스타일 그리고 전혀 다른 정보의 전달 체계를 갖게 됨으로써 인류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운 인류를 폰을 든 사람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고까지 정의를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Planet of the Phones,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폰을 든 사람들이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제 기사까지 썼습니다. 스마트 신인류가 시장의 지배 세력이 되면서 시장에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던 시대에는요, 기업이 광고를 하면 그 광고 효과로 인해서 대량 구매가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었고, 이 시절에는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만 개발하면 늘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고, 그것이 실제로 정확한 팩트였습니다. 반면 폰을 든 인류들은 이제 기업이 광고를 하면 그것을 믿기보다는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을 써본 소비자의 리뷰를 오히려 더 믿는 시대가 되었고요. 따라서 이 소비자들이 스스로 올리고 있는 리뷰가 시장에선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시장보다는 새롭게 뜨는 산업에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는 포켓몬고가 우리나라의 전체 이슈가 된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대리점 사업이나 진출한 적이 없는 샤오미를 대륙의 실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혁신시킨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실질적 의미의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기업이 주인이던 시대에서 이제 소비자 스스로가 진정한 주인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폰을 든 사람들, 이 포노사피엔스는 혁명의 주인일 뿐 아니라 시장 자체를 진짜로 바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 1, 2, 3위의 기업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애플, 구글, 삼성, 휴대폰 관련 생산과 OS를 책임진 기업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세계 10대 기업, 2015년 5월 1일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에 공장을 가진 제조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할 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그냥 스마트폰을 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 된 기업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세계 시가총액 기준 세계 5대 기업은 1위 애플, 2위 구글,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모든 기업들이 새로운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는 데 집중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IT 분야뿐 아니라 제조의 모든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5위 안에 들 만큼의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사실 30년 전 우리가 우리 국가, 우리 기업이 갈 길은 어딜까 정했을 때 목표 기업을 보면 IT 분야에서 10개가 전부 제조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8개가 일본 기업이었는데 히다치, 파나소닉, 애니치, 소니, 후지츠, 닌텐도, 후지필름, 샤프 같은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 저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기업들을 다 누르고 세계 1위의 기업이 된 것이죠. 문제는 시장의 혁명이 옴으로써 제조
기업으로 1위가 됐고, 각 분야 자동차도 그렇고 어느 분야도 그렇고 조선, 중공업, 철강 다 제조로는 세계 5위 안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한 기적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시장의 혁명이 와서 이제 우리가 30년 전에 세웠던 그 목표를 리셋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조기업들은 노키아나 모토로라도 잠깐의 실수, 스마트폰을 외면한 것 때문에 2년 만에 망했고요. 닌텐도, 파나소닉, 소니도 소비자들한테 빠르게 외면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혁명의 시작, 스마트폰을 시작한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 이전에는 소니와 닌텐도 같은 일본 기업들이 소비자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반면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만든 삼성전자가 불과 1년 반 만에 소니보다 훨씬 훌륭한 기업이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검색 빈도를 통해 그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호모사피엔스들은 스마트폰을 쥔 순간부터 그동안의 모든 갖고 있던 브랜드의 인지도,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세계 1위의 기업은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 그리고 삼성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했다고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이들 라이프스타일의 플랫폼이 됨으로써 성장합니다. 아마존은 시가총액 작년 말 356조, 그러더니 올해 상반기에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는 세계 4위 시가총액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가 3대 인터넷 기업인데요. 이들 중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견조하게 계속해서 삼성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줄곧 유지해 왔고요. 지금도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우버가 75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호텔 하나 없는 에어비앤비가 30조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고, 지금 네이버는 코스피 10위권 20조가 아니라 시가총액 오늘 기준 26조, 네이버가 일본에 설립한 라인이 10조인 걸 감안하면 36조로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 불과한 네이버가 우리나라 재계 2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프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기 게임인 게임 앱 클래시 오브 클랜, 이것을 만든 회사는 핀란드의 벤처 슈퍼셀인데요. 작년 이 기업이 기록한 재무제표는 2조 8천억 매출에 1조 2천억의 영업이익, 직원이 불과 180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포켓몬고가 출시 한 달이 되었는데 이미 그들이 판 아이템이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닌텐도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를 보여준 것이죠. 반면 닌텐도는 여기에 대한 투자를 그냥 포켓몬고를 쓰게 해주는 것으로 제한해서 10%의 이익만을 그냥 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닌텐도의 경영진이 우리가 목표하는 건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지 절대 앱이 아니다, 그런 고집을 유지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또다시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에는 미디어도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 빅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사람들은 이제 전부 미디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의 선택이 개입돼 있죠. 이런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1인 방송 같은 것인데요. 1인 방송에서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스웨덴 청년 퓨디파이는 매일 방송하는 게 게임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자 수 4천만 명, 누적 조회수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감안할 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기업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기업들은 이 소비자와의 소통, 그리고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매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슈를 만드는 이슈 메이킹을 하고, 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 라이프, 스마트폰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는 디테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길, 즉 모바일로 모든 것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세요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구글 글라스는 원래 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슈 메이커였고요. 그때 진정한 서비스 디테일을 갖춘 부분은 바로 구글이 자랑하는 지메일과 크롬 브라우저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통해서 지메일 사용자가 급등하면서 구글의 시가총액은 130조에서 400조까지 올랐고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본 다음 두 번째, 자동차 OS 판매 작전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자동차 메이커들이 구글 OS를 넣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로 무인차 개발이라는 이슈 메이킹 작업에 들어갔고요. 이슈 메이킹을 통해 미래의 자동차는 구글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구글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최근에는 자동차 메이저들이 앞다투어 구글과의 콜라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100조가량의 시가총액 상승이 구글한테 있었고요. 최근에 보신 바로 알파고가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들의 이슈 메이킹 전략을 보여주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소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AI 기술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래서 구글과 협업을 하는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통해 진짜 디테일을 갖출 수 있느냐라고 확인을 한 후에 이슈 메이킹인 이세돌과의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세돌이 3연패를 하고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쌓인 그때 구글은 정말 기분 좋은 파티를 벌이죠. 세계의 모든 빅데이터 상에서 구글이 사상 최대의 검색수를 일으킨 겁니다. 구글은 이렇게 해서 세계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공지능에 뛰어난 기술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효과는 시가총액이 3주 만에 58조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략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적용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홈 쇼핑몰이나 이런 건 잘 만들었는데 이베이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슈 메이킹을 도와준 게 바로 이 드론 택배고요. 또 최근에 성장하는 사물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 총화인 비컨을 가지고 아마존 대시라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내 생필품에 관련된 버튼을 집에다가 아마존에서 붙여놓고요. 예를 들어 커피가 떨어지면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배송이 시작되게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자판기 버튼을 집에다가 들여놓은 것이죠. 결국 모든 기업들, 온라인 플랫폼이 된 기업들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가 좋아하고 스스로 소비자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도 사실 샤오미가 유명해진 건 그들이 만든 광고가 아니라 1억 5천만의 샤오미 광팬들이 만든 건데요. 최근에는 그 샤오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샤오미가 공통으로 이렇게 같이 생산해낸 모든 제품들에 대한 AS 서비스가 샤오미 광팬들한테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서 시장을 급속하게 또 잃고 있다고도 합니다. 포켓몬고는 AR 테크놀로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글의 자회사였던 나인앤틱이라는 회사가 AR 기술로 인그레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실패했었습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소비자의 선택,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닌텐도로부터 포켓몬을 빌려서 그 캐릭터로 이슈 메이킹과 AR을 접목함으로써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각 소비자들은 글로벌 마켓에서는 기술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 메이킹을 적절히 잘 섞고 있고요. 아시아 마켓은 또 다른 현상을 보입니다. 빅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별그대나 태양의 후예 같은 미디어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지어 네슬레 같은 다국적 기업이 동남아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로 광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광수의 광고 같은 경우 작년 6월에 방송된 수백 개의 동남아 TV 광고 중에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차지하는데요. 네슬레가 원했던 것은 100년이 넘은 식품 기업으로서 약간 따분한 이미지를
이제는 좀 더 아이들과 친근하고 소비자와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해야겠다. 그런 전략에서 바로 이 광수를 썼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얘기하는 것, 소비자들이 이 광수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조사 끝에 빅데이터 상의 광수가 가장 친근한 캐릭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의 빅뱅의 인기도 어마어마한데요. 그걸 계속 와치하고 있었는데 역시 굉장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빅뱅이 이번 10주년 기념해서 빅뱅 메이드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참 신기하게도 중국에서는 온라인으로만, 그것도 유료로만 개봉을 했어요. 개봉 18시간 만에 유료로 5,000원씩 돈을 낸 관람객이 1,000만을 돌파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에서는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포노사피엔스, 폰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어딜까? 그건 사실 이런 바로 소비자 빅데이터에 의한 변화가 그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플랫폼은 기업이 판매, 물류, 유통, 마케팅, 기획, 생산을 하기 위해서 ERP 같은 거를 구축하고 그것에 따라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얼마를 벌었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최근에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 립스틱을 입생로랑이 방송 나가는 3개월 동안 1억 개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보니 입생로랑은 오래전부터 검색수 대비 판매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립스틱이라는 특정 제품을 1억 개씩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고객이 움직이면 그것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스마트 팩토리를 갖추고 고객이 검색수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 어마어마한 거대한 생산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미디어 민감도가 높은 지역에는 더 많이, 미디어 민감도가 낮은 지역에는 더 적게 하는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마케팅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더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움직이는 대로 비즈니스를 반응하게 하는 것, 즉 소비자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더 정밀화하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위 소프트 파워에 의한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패션계에서는 자라, 유니클로 같은 데까지 다 이렇게 소비자 선호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들을 갖추고 있고 이들 기업이 미래를 선도해 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인 아마존도 가장 자랑하는 것이 오랫동안 빅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AI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 1, 2, 3을 보고 나면 이 사람은 이것도 좋아할 것 같고 저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뽀로록 끄르고 화면에서 추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갖춘 기업들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글로벌 트렌드는 이슈를 무엇으로 만들까? 이슈 메이킹 기술에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일으킨 일파만파의 어떤 그 알파고의 효과를 봐도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VR, AR, 사실 어떤 것이 정말 소비자들한테 집중적인 선택을 받을까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물 인터넷 분야도 실질적인 산업화는 미약한 반면 사물 인터넷이야 그게 라고 하는데 소비자한테 히트를 치고 인기를 얻는 것들은 의외로 뜻밖의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새롭게 변화한 소비자의 생활을 정말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분야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사실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플랫폼이 된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은 여러 벤처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는데요. 이것을 과거에 제조 중심 상품 기업이 있고 하청을 하던 제조 중심의 생태계에서 신산업의 생태계는 콜라보 중심,
목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그리고 좋아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걸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플랫폼, 이 생태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데에도 미국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도 최근에 제조업을 재육성하겠다는 말은 쏙 들어가고 이 플랫폼 구축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하죠. 사실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 빅데이터를 보고 그것에 따라 그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늘 보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키는 전략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의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에서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가진 나라인데요. 아직 소비자가 좋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갤럭시는 전 세계 사용자가 7억인데 갤럭시 사용자가 어디든 들어가서 서비스 받고 뭐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아직까지는 제조 문화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벤처가 크려면 이런 기업들, 벤처들이 세계 글로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리고 플랫폼이 된 기업들과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성공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레드오션으로 유명한 커피 마켓에서 앱을 엄청나게 도입하고 IT 기술을 도입한 스타벅스가 혁신적 기업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미국 시장의 커피 마켓을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들이 만들어낸 선결제 앱인데요. 우리는 종이를 가져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하던 것을 앱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가면 내가 귀찮게 하지 않아도 이걸로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서비스로 주곤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가서 미리 카드로 선결제를 했는데 이 돈이 1조 5천억을 넘었습니다. 웬만한 뱅크보다 높은 크레딧을 기업 자체가 보유하게 된 것이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앱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이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방식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해줬다는 겁니다. 결국 어느 기술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어느 기술도 세계 최초라고 해서 사람들이 열광할 기술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감성과 문화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기업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조업에서 아주 뛰어난 발전을 보여준 드론 기업, 중국의 드론 기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제가 드론 기업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프랭크 왕이라는 CEO는 드론은 비행체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영상을 공중에서 촬영하는 영상 기록기로 보고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감독과 함께 너무나 이 영상이 흔들리지 않고 잘 찍을 수 있게 그걸 비행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의 매출이 2015년에 1조를 넘었고요. 드론에서 상용 소비자한테 파는 드론에서 1조를 넘었고 드론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합니다. 여전히 기술은 중요한데요. 인간이 중심일 때 그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건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마르셀 듀상이라는 유명한 미술가, 현대 미술가가 그 꼭지를 하나 알려줍니다. 이렇게 변기를 해놓고요. 자기가 하면 예술, 아니면 변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아닌 것에 쓴 미묘한 차이, 앵프라맹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미묘한 얇은 막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잘 돌아가면 되고 기능이 좋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달라 그러는데 이 시대에는 그거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저는 갤럭시 S7을 처음 잡았을 때요. 와, 이건 아이폰 6와 되게 촉감이 비슷하다. 그래서 정말 내 느낌이 맞는지 가서 아이폰 유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히트를 예감했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왜 그동안 못 만들었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인간이 좋아하는 거라면 우리 어렵더라도 만들자고만 했으면 충분히 만들었을 건데 기업 내부 전체에서 CEO부터 말단 엔지니어의 상품 포장하는 사람까지 그런 게 정말 인간이 좋아하는 거야. 그 디테일을 만들어야 되라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술 스펙을 세계 최고로 가면 다 팔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정말 작지만 절묘한 그 차이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기업이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해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순간 정말 시장의 주인이 된 이 포노사피엔스의 선택을 받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이 또 나타날 거라고 또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